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우린 깐부잖아. 정치쇼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를 모셨냐? 자주 나와주시는 저희의 깐부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분 모셨어요. 장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여기 수식어가 많습니다. 민주당 최초의 평당원 출신 30대 최고위원. 30대 최고위원인 건 제가 알았는데 평당원 출신인 거는 오늘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뭐 총선 때 전략 공천으로 뭐 기자회견하고 출마,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뭐 영입,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당원으로,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마찬가지, 당원으로 입당해가지고 평당부터 시작해서 뭐 권리당원 되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속된 말로 바닥에서 올라와서 지도부 된 분은 민주당에서는 최초다.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국회의원분들만 해도 소위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뭐 인재영입 출신, 유학파 출신, 뭐 이런 식으로 경력이 다 화려하시죠. 경력이 사회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인데 대부분 기자회견하고 입당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저는 그냥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도전을 했고, 그러니까 일반 공모 신청자 중 최연소고요. 또 다 이 단수를 받는데 저는 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보통 청년 최고위원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대등하게 또 선배 의원님들과 경쟁해서 선출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속된 말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셨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정도 좀 남다르시겠어요. 다른 어떤 이런 의원들이,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보지 못했던 걸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평당원 출신이. 일단 저는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는 것부터 배웠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어려움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당원들이 느끼는 답답함들, 또 지도부들이 못 보는 부분을 그동안 제가 15년간 봐왔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당원 출신의 30대 최고위원 되셨는데 5위로 되셨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뭐 정말 고르게 지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까지 저는 다 12, 13%에 걸쳐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강원도, 제주, 경북, 호남, 수도권까지 또 다 12%입니다. 아, 고르게? 그러니까 저는 뭐 등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평당원 출신의 첫 최고위원, 또 혁신위원장 출신의 혁신 최고위원, 또 청년위원장 출신의 인재육성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 대의원, 여론조사 다 한 12, 13% 고르다는 거는 민주당의 어떤 30대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치? 이게 어느 정도 다 퍼져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17년 전부터 이제 자원봉사자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년 전에 현수막 달면서 알던 분, 5년 전에 율동하면서 알던 분, 뭐 7년 전에 이 선거 캠페인하면서 알던 분, 그런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야,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77.77%, 권리당원 78%, 국민여론조사 82%. 이 정도 뭐 당심 민심 다 잡았다, 압도적인 당선이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숫자상으로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지금 역대 당대표들 중에서 소위 총재 시절이었던 96년도 이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총재 후보도 이 정도까지 득표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역대 문재인 당대표를 포함해서 뭐 이낙연 당대표 등도 이 정도 득표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어떤 당원과 지지층의 입장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또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당대표가, 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권리당원보다 국민여론조사가 더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당원들이야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을 수는 있는데, 국민여론조사가 높은 부분은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 또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부족한 부분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메워야 된다라는 높은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일각에서는 분석도 있잖아요. 뭐 전체 투표율이야 뭐 전당대회가 이렇게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치더라도 호남, 이 민주당의 본진이고 아성인데, 이 지방선거 때도 투표율이 낮았는데
이번 전당대회 때도 투표율이 좀 낮아서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그런 시각들. 저도 전남 순천이 고향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도 다 순천에 계시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3월 9일부터 TV를 안 본다고 합니다. 3월 9일 이후로는 예. 투표는커녕 TV도 안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너무 힘드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호남의 이 정서상 좀 어려움, 되게 힘든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보고요. 그만큼 더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더 높기 때문에 또 그런 민주당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제서야 또 국민들께서도 더 신뢰하시고 또 호남에 계신 분들도 아 민주당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기대가 생기지 지금 많이 지쳐 계세요. 사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아직은 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전체적인 실망과 또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호남에 약간 일단 민주당 쪽에서만 보면 그 실망한 그런 민심들 그걸 좀 돌리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올해 아마 연말까지 더 금리는 인상될 거고요. 공공요금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까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비 피해가 수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퇴근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할지 정말 걱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매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신임 민주당 지도부를 보니까 언론의 분석들이 다 친명 일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를 보면 좋은 거는 원보이스가 이제 좋은 거고 혼란은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좀 나쁜 측면을 보면 이게 그러면은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당내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면 당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비 경선 이후에 본 경선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언론에서 편의상 아마 친명 비명으로 나누시긴 했던데요. 8명의 면면이 보면 저는 팔색조 후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여성, 청년 또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초선, 재선, 3선 정말 다양합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도 다양하다고 좀 보거든요. 초선, 재선, 3선이 고르게 들어왔고 또 청년, 여성 등이 또 고르게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지도부가 이 지금 강한 야당 이기는 민주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와 대응에 더 집중하는 지도부가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은 어떠십니까? 한 언론 보도 보니까 친명 이런 게 아니라 명팬이다 뭐 이런 표현하셨던데 어떤 의미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친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팬심이죠. 저는 김대중의 역사를 보았고 또 노무현의 정신을 느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의 또 일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글쎄요, 뭐 어떻게 개파는 어떻게 가입 제도인가요? 모르겠어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팬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해제됐지만 김용태 최고위원도 좀 그렇고 당내 주류에 좀 반대되는 그런 쓴소리라든지 그런 비주류적 목소리를 이제 청년 최고위원들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도 당내 주류에 어긋난다고 보면 그렇고 그런 쓴소리 하는 역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최고위원들이 하시리라 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다른 지도부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또 소통이 매우 또 유연하시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쓴소리를 하기 전에 이미 의견을 다 수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임명직 최고위원 2명 지금 임명하셔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혹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어떤 컨셉이 좋을까라고 추천을 해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두루두루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요. 예. 저희한테도 많은 좋은 분들 추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의견은 드리긴 했습니다. 네. 뭐 바뀌긴 좀 어려운데 네. 어찌됐건 두루두루 의견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 한 명의 의견만 듣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궁금한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전달했다는 얘기 힌트만 주시면 컨셉이나 뭐 사람 이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컨셉. 아니, 사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네. 않았고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네. 얼마 전에 저희 허대만 동지께서 경북도당 위원장을 네. 하셨던 허대만 동지께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민주당원으로서 노력했던 부분들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영남 지역 쪽 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제가 호남 출신이긴 해도 네. 정말 영남 지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좀 불모지 같은 지역 출신들을 불모지라는 말씀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략 지역, 무슨 말씀인지. 우리 전략 지역에서 예, 더 그분들이 예. 존중받고 더 우대받을 수 있는 당의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왜 정치인들요 말보다 발 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첫 방문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시는 양산 평산마을이에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 행보는? 저도 사실 바로 가실진 몰랐는데요. 예. 당선되고 나서 직후에 이제 비공개 간담회 하면서 일정을 봤는데 사실 저희가 하루도 못 쉬고 지금 아침부터 현충원 참배와 평산마을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첫날 갈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그래서 사실. 대통령님과 진짜 정말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특히나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이런 얘기를 특히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네. 그래서 정말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일각에서는 뭐 전당대회 도 그렇지만 지방선 과정에서 그렇고 뭐 친문과 친명의 뭐 충돌을 뭐 친명 비명 뭐 언론들은 나누기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재명 신임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박성중 대변인 얘기 보니까 막 명문 정당 만들자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왔던데 그런 친문과 친명의 이제 갈등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단언해도 됩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친문이 아니신 분이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그래요? 당대표께서도 나도 네. 친문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아마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당연히 제가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운명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민생과 죄송합니다. 이재명의 민생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이재명의 명과 문재인의 문을 따서 명문 정당이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찌됐건 화기애애한 속에서 또 환담을 나누면서도 또 민생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재명 신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가지고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 있던 얘기인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게 사실은 한동안 안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굳이 고른 데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라든지 합의가 좀 담겨 있을까요? 가장 이제 국민들께서 각인되신 단어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고 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빨리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삼중고에 빠져 있는 이 경제 상황을 더 그리고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런 부분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걱정하셨던 거고요. 앞으로 더 물가는 오를 거고 더 금리는 오를 거고 더 환율은 오를 겁니다. 어제 또 미국 연준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빠르게 지금 대응하기 위해선 또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개시되기 전에 빠르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뭐 3자회담을 하다 이렇게 형식을 자꾸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니 3자회담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고 모릅니다 저도 그거.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저도 이제 현안 관련돼서 지도부 간에 상의를 해야 될 최고위원이 없으세요. 국민의힘에. 그러다 보니까 당의 여러 가지 정치는 어찌됐건 소통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당대표도 누군지 모르겠고 최고위원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견을 좁힐 상대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빠르게 대통령께서 또 입법부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함께 현안들 좀 빠르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투트랙이다. 협치 민생 요거는 또 챙기고 협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강공을 하겠다. 대표적으로 나온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 이런 게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왔잖아요. 장경태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행령 통제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짜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꾸 이제 법을 어기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모두 발언을 했고요. 뭐 언론에서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거든요. 역할을 저도 제 역할을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분담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다양한 지금 관심사들을 함께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그럴 만한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빠르게 좀 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민생을 챙기는 건 뭐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 보고요. 다만 이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정말 국민대 박사 학위가 정말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 정말 공정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자는 꼭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지역 구민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문성환님, 동대문구 구민이에요. 장경태 의원님 제가 뽑았죠. 열심히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 장경태 의원을 대신해서 선거 빼고 걸리지 않는 제가 우리 문성환님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민주당 최초의 평당원 출신 30대 최고위원이신 장경태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전당대회 얘기부터 앞으로 민주당 미래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앞으로도 종종 출연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